네, 오프닝벨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초위원의 경제 포커스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찾아뵀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반듯한 양복을 입고 오셨어요.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네, 네. 제가 지난주에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죠. 그쵸. 똑같은 옷인데 네. 넥타이만 바꿔서 오늘은 파란 넥타이를 좀 했습니다. 그렇네요.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파란 넥타이는 우리나라랑 틀리게 미국은 상승이 파란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가 좀 틀리니까 이번 주는 또 미국 시장도 좀 오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 좀 파란 넥타이를 좀 메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제 포커스에 주로 이제 올리는 뉴스들이 어떤 뉴스들이냐 하면 네. 우리 흔히 음식점 잘하는 음식점 가면 그 주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 자식에게 먹이는 음식을 만든다. 네. 내 자식에게 주는 마음으로 만든다. 뭐 이런 제품들 많이들 네, 사용하시잖아요. 가족에게 준다. 그래서 사실 제가 경제 포커스의 그 이슈로 삼는 뉴스들은 저희 자녀들한테, 성인이 된 저희 자녀들한테 물론 분야가 좀 틀립니다. 저희 아이들 의료계하고 음악계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의료계와 음악계에서 일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성인이라면 이 정도 뉴스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뉴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다. 이런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파란 넥타이를 맨 게 우리랑 미국이랑은 좀 문화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쵸. 빨간색과 이제 파란색 이제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우리는 빨간색으로 사는 거 좋아하지만 만약에 미국이라면 이제 빨간색은 안 다른 좋은 거죠. 거니까 네. 오늘은 또 이제 반대로 파란색 넥타이를 좀 매봤습니다. 네, 미국이 그렇습니다.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오르는 그러니까요. 경향을 보여주니까 네.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센스 있는 우리 위원님의 의상 선택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준비해주신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나 테라 폭락을 경고했지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런 심리가 이 코인 값을 지탱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뭐 루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루나 테라 이제 물론 본사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지만 그렇죠.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늘 저 코인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말씀드릴 때도 스테이블 코인일 경우에는 과연 그 1달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그 달러라는 게 우리 화폐라는 게 근본위 화폐일 때는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화폐를 발행해서 인정받았는데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없어진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상태인데 보니까 미국은 이제 약간 경제 문제는 틀리겠지만 워낙 그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코인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 한 100년이 안 됐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불과 한 20년 정도 뭐 내외로 되고 있는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1달러치를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달러를 그대로 은행에다 뭐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코인이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설명할 때 늘 자기합 수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자기합 수표 10만 원짜리를 많이 안 쓰십니다. 5만 원권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합 수표를 이제 고액은 쓰시죠. 1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짜리는 쓰시는데 자기합 수표는 은행에다 별단 예금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고 수표를 발행해 주세요 하면 네. 그 수표를 발행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의 제가 수표를 발행받아서 앵커한테 드리는 거죠. 그럼 앵커님은 안심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은행에 100만 원을 이 돈을 갖고 수표를 발행했다는 게 안심하고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 그런 거죠. 1달러치의 가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1달러치의 가치를 어디다가 보관을 한다든가 누군가가 보증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그 근본 원리인데 이 루나 테라는 이런 거죠. 테라에 대해서 1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만약 하락했을 경우는 루나가 그걸 대신 보완해준다. 팔아주고 사고 해준다. 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이더리움 그 창시한 분이 이 루나 테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폰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폰지 사기는 네네.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윗돈 빼서 아랫돈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말하는 금융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금리를 보장해 준다고 할 때 계속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보장해 주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이제 파산하는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더리움 창시자는 이번에 방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거 폰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이미 그 싱가포르에 있는 투자자들은 싱가포르 경찰 당국에다가 고발을 했다고 그렇죠. 고소를 했다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이 테라의 폭락 속에서 사실은 이 그 권도영 대표가 네. 4조 5천억의 비트코인 도대체 갖고 있었는데 어디가 있냐라고 네.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뉴스를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이미 다 소진했다. 네. 왜 소진했냐?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사들인 거죠. 계속 사들여주고 바꿔주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권도영 대표, 그러니까 권 대표나 이런 분들, 이거 하신 분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또 보상하겠다. 또 나의 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 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명 BJ가 BJ죠. BJ가 네네. 그 권대웅 대표 집에 가서 벨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20억 투자했는데 제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코인의 선두주자, 블록체인의 선두주자라고 하지만 네. 이런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그냥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한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만든 코인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이 걱정되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런 테라 루나 사태가 결국은 그 새로운 우리 한국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 이 시장 전체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도 지금 가격이 3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네. 어제 잠시 좀 복구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놨는데 아주 좋은 코인, 스테이블 코인 비슷한 거나 주로 이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마이너스 40% 정도 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지금 6개월 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을 계속 촉발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가상자산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가상자산법을 빨리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법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규제와 불신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업에 종사하시는 업에 종사하시는. 그 분들한테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NFT니 이런 데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네. 이런 시장에 찬물을 깨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당사자들께서도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코인을 발행한다든가 만드실 때도 로직 같은 것들을 네, 좀 네. 공개를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아까 어느 BJ가 가서 또 투자해서 워낙 손해 보셔서 집에 네. 벨도 누르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결국 투자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투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제가 왜 모르는 곳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구조를 잘 모르잖아요. 네. 암호화폐마다 가상자산마다 구조가 다 틀립니다. 로직이 틀리기 때문에 그 로직을 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이거 만드신 분들도 그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반 투자자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좀 체력에 맞게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것과 네.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네. 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합수표에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해주셨고요. 이게 또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포지 사기다라는 이런 폰지 사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권도영 이 대표는 새로운 코인 유형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분들께 좀 악영향을 좀 미치는 이런 사건이었고요. 또 전체 시장 신뢰감이 하락되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분산 투자하셔라.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곳엔 투자하지 말고 꼭 로직을 아는 데에만 투자하자. 그리고 체력에 맞게 투자를 하자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계속 나아가 보면요. 이제 횡령 사건들이 좀 심심찮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라면서 말을 한 회사 돈 19억 원을 횡령한 클리오 직원 구속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저 답답한 내용인데 제가 이 방송을 사실은 그 처음 시작할 오프닝 벨 이제 처음 우리 3월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작년 12월부터 이제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뭐 계양전기 사건, 그쵸. 거기다 최근에 또 우리은행 그 사건까지 맞아요. 또 터졌잖아요. 그 다음 사건이 이제 터진 게 최근에 그 또 신한은행 직원이 또 한 2억 정도의 그 현재 지점에서 이제 사고가 또 잘 시제가 맞지 않아 났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떤 또 문제가 생겼냐면 이번에는 이제 클리오에서 직원이 회사 돈 한 19억 정도, 한 사람이 19억 정도를 좀 횡령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또 터졌고요. 바로 저희 뉴스 들어오기 전에,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아침 뉴스에 그 아모레퍼시픽에서 직원들이 또 횡령 사건이 또 터졌다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아모레퍼시픽 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비트코인이니까 코인 시장이나 도박 이런 데다 했다고 하고 사실 이 클리오 직원도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 이 답답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또 강동구청 직원이 110억인가요? 또 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그죠.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횡령 사건들이 좀 큰 사건들이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사건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횡령 사건들 뉴스를 말씀드릴 때 늘 앞으로 계속 이런 사건이 더 터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기업들이 그 구조적으로 관리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그 우리가 회계나 결제 시스템을 할 때는 과거에는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서 결제를 하고 할 때는 누군가가 그 결제를 해야 되고 그쵸. 돈이 오가는 걸로 알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다 전자식으로 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은행 사건도 예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속였다는 거잖아요. 잔고증명.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도 잔고증명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점점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ICT가 발달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또 많은 그 정부 공공기관 조직들도 회계 시스템을 이제 좀 정비를 좀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 좀 로직을 좀 정비해야 된다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회계 그 감사를 받으면서 잔고를 좀 확인합시다 하면 뭐 보통 은행에서 발행하는 잔고 증명을 발행해서 갖다 준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회계사들은. 근데 이 직원이 마음 먹고 이거를 위조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정치적으로 무슨 뭐 졸업장 위조, 학력 위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별의별 거 다 위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네네. 또 기술도 좋고 또 이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유조 지폐도 과거에는 막 일일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칼라복사기로 해서 얼떨결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물론 네. 조잡하긴 하지만 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좀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뭔가 좀 변화를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가 이 회사에 현재 잔고가 맞냐라고 할 때 잔고 증명 발행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잔고를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은행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줘야지만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좀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자 시스템에서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직원들에 대한 그 도덕성, 인성. 컴퓨터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있다 그러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IT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IT 쪽으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 회계 관리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더더군다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코인이나 불법 도박에 같이 돼 있다는 거 보니까 이것은 자체로 뭐 아모레퍼시픽 기업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현재까지 일련의 횡령 사건들을 보자면 이 관리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업 구조 개선, 또 회계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직원의 도덕성과 인성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고요. IT 점검 시스템에 조금 그런 보완책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례적으로 백화점 쇼핑을 했다. 이러면서 유통업계 프레임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있는데요. 뉴스가 나왔죠. 네네.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뭐 평론하신 분들 중에는 막 비난하신 분도 있어요. 뭐 대통령이 24시간 일한다는데 뭐 백화점 가게 24시간 일하는 거냐라고 쇼핑을 이야기하고 왜 했냐. 또 오늘 아침에는 그런 얘기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백화점 갈지 몰라서 안 간 게 없겠냐, 뭐 경호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렇죠. 저는 그냥 경제적으로만 보면 네. 백화점만 간 게 아니라 광장시장도 가서 떡볶이 맞아요. 순대도 사고 뭐 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뭘까요? 그리고 신발을 백화점에서 사셨는데 네. 뭐 수입 신발이 아니라 국산. 국산 중소기업 신발을 사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백화점 입점에 있는 네. 기능성 신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다 돌이켜 보면 이제 약간은 이제 취임 초기니까 그 뭔가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 뭐 정치적인 메시지는 저는 다 빼겠습니다. 네네. 정치적 메시지는 다 빼고 그냥 우리 경제적인 메시지만 보면 재래시장도 살려야 되겠다. 네. 광장시장이 대한민국의 재래시장 중에 대표적인 시장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네. 남대문시장과 더불어서. 네. 거기는 또 광장시장은 관광 효과도 있어요. 오, 남대문시장이나 광장시장은 동대문시장은 관광 효과도 있어요. 효과까지, 시장 효과도 맞습니다. 있지만 네. 관광 효과도 있다. 그다음에 백화점을 갔다. 강남에 있는 백화점을 갔다. 강남에 있는 백화점은 아마 평소에 다니던 데 같아요. 집에서 가깝잖아요. 그쵸. 집에서 가까우니까 다니던 데 신세계 같은데 백화점을 갔던 거죠. 가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서 만든 기능성 신발을 샀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뭐 경호의 중요성 이런 거보다도 자주 좀 보게 될 거예요. 네네. 그것뿐만 아니죠. 그냥 인터넷 쇼핑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쇼핑으로 산 건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맞네요. 그래서 맞네. 예, 아마 초기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유통업계도 좀 더 이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소비도 좀 진작이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내수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흔히 전문가들이 인구가 1억이 돼야지 내수 경기를 스스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내수를 좀 소비를 촉진해야 되는데 소비도 현명한 소비, 건전한 소비가 되면 상당히 그리고 발전적인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건설적인 소비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니까 앞으로 이제 백화점들도 좀 이제 프레임을 좀 바꿔서 물론 고급 코너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에서 납품하는 코너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네요. 뜻도 이제 내포돼 있다고 맞네요.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서 저는 좀 긍정적인 뉴스로 보기 때문에 뭐 재래시장도 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긍정적인 뉴스로 보기 때문에 우리들도 좀 이제 앞으로는 시장, 백화점 뭐 이용하는 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네. 좀 참고하시라고 올려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강남권의 백화점과 또 광장시장 좀 방문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전통과 첨단, 또 강북과 강남, 또 서민과 중산층을 상징하는 두 공간을 방문했던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통업계 발전과 또 소비 진전을 조금 모토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설적인 소비가 있어야겠다는 이런 메시지 지금 방금 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오늘의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저도 지금 저도 주식을 조금 투자하고 있고 코인도 조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네. 보통의 이제 급여 생활자나 서민들이 하는 투자 금액만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제가 투자하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좀 아는 곳에 투자해라.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투자를 해라. 네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반도체 장비에다 투자를 한다. 오늘도 보면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뭐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저도 몰랐던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 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취급하는 회사인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건가 이런 걸 좀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은 그냥 누가 알려준 정보야. 그냥 오르니 또 사고. 누가 이게 네. 알려준 정보니까 오를 것 같아. 뭐 사고 하시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개미 투자자님들한테까지 정보가 들어갈 정도면 이 상황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우리 방송에서 전문가님들이 많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네. 전문가님들이 설명해 주시더라도 본인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그쵸. 정확하게 이 업종이 어떤 건지 이 업종에 대한 전망이 어떤 건지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살펴보시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곳에 투자해라. 모르면 공부하고 공부해라. 투자해라. 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는 곳에 투자하라. 또 모르는 분야가 뜨면 공부를 해서라도 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한초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